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사. 아이고 요즘 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약간씩 안 좋아요. 아유, 나이를 먹었나 봐. 여러분들, 아유 진짜 아프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완성되지 않은 집이 있어요. 네, 집이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집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과정에 완성되지 않은 집과 집을 짓다가 말아서 완성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똑같이 완성되지 않은 집인데요. 이 두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순간은 그 집은요, 그냥 설레임이야. 좋잖아. 와, 이제 내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집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런데 집을 짓다가만 집은요, 흉물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이 강의를 쭉 가면 완강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설렐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딱 그쳐버리면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끝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을 짓다가 만 것은 흉물이고요. 집을 짓는 그 과정은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시고요. 끝까지 지금 완강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말이죠. 갑시다. 자, 이제 고려의 외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고려란 나라, 고려 500년의 나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려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 속에서도 깃발을 꺾지 않고 고려라는 왕조를 유지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었겠다. 진짜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5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시기를 겪어내셨던 그런 분들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참 대단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침의 역사. 우리 이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외침이 많았던 시기는 유일한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려라는 깃발을 세웠던 고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요 나라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요와의 그 관계 속 이게 거란이 세운 나라예요.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10세기, 그다음에 11세기 그 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금관은요 12세기, 이거는 이제 12세기, 그리고 원나라와는 13세기, 그리고 이제 또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 진짜 요건 또 이제 14세기. 이제 끊임없이 정말 외침이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세기, 11세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쳐들어온다? 네, 이렇게 거란. 이 거란이 쳐들어왔던 1차 침입이에요. 1차. 이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희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서희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이 거란의 그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소손영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은 저 신라 계승한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갖고 있는 고구려 땅 그거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금 막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래, 그럼 할지라 그래요. 할지론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땅을 그냥 좀 떼어주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서희란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그대로 내줄 수가 있단 말이냐? 만약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우리 뒤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정말 이게 굉장히 감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서희란 분은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서희가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평가될 건데 내가 한번 그럼 직접 가서 거란 한번 만나보겠다.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해서 소손영을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손영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낀 거예요. 얘들 봐라. 얘들은 지금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닌데? 뭐지? 원하는 게 뭐지? 당시 이 거란은요, 지금 이 중국 송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송과 고려가 친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송을 쳐들어갔을 때 후방이 비잖아. 근데 만약에 송과 친한 고려가 이 거란의 후방을 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과의 관계를 좀 빨리 끊어놓고 싶은 마음이 이 거란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간파한 거야. 이게 본질이구나.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송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게 본질이구나. 라고 해서 이 서희는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송과의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지금 너희들 거란 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 강동 육주 이 지역이 여진족이 지금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위험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지역을 내놓으면 너희들 나라와 통교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란은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빨리 지금 고려와 송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지금 제일 1순위잖아. 근데 그런 제안을 한 거야. 오겠대. 거란이 와서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가져가. 라고 해서 얻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강동 육주 지역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들 전쟁하자고 왔던 사람들한테 싸우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땅을 얻어낸, 이건 정말 희대의 사건이야. 야, 정말 외교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치어로, 정말 이 세치어로 이 엄청난 땅을 확보한 서희.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외교관 되시려는 분들은요, 이 서희의 외교를 정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란은 그럼 손해일까? 그렇지 않아요. 거란은 정말 그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거란이 강동 육주를 떼어주는 거 정말 일부거든요. 그 일부를 주고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고 송을 마음껏 공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강동 육주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코 거란도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하면서 만족하면서 타협점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지점을 확보하는 게 이게 외교의 아트거든요. 이걸 지금 서희가 해낸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게 고려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잘 안 지켜. 거란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랬으면 친하게 지내는데 별로 그런 걸 안 해요. 결국은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2차 침입이 있어요. 2차 침입. 2차 침입은 이제 양규라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좀 맡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침입, 이제 계속해서 고려 약속을 안 지키니까 3차 때 또 쳐들어와요. 3차 침입 때. 자, 이 3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강감찬이다라는 인물이에요.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이 3차 침입 때는 정말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웁니다. 우리 한번 고려에 한번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귀주대첩이다. 귀주대첩이다라는 것이죠.
이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서울의 낙성대라는 곳입니다. 낙성대. 뭐냐면 별이 떨어진 곳이에요. 별이 떨어졌고 그 별이 바로 강감찬이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대와 이 강감찬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거란이 세운 이 요와의 어떤 그런 항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끝끝내 고려가 막아냈다. 이러면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어떤 이 삼국의 균형을 잡아냈던 모습들이 바로 있었다. 참 대단하다. 외교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군사력, 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고려의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은 이제 12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12세기는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이때는요, 여러분들 여진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진. 웃잖아 이거. 네.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요 여진입니다.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윤관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이 자꾸 아직까지 초기에는 국경선 넘어오는 정도니까 윤관이 얘들 혼 좀 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진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목민족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타고 싸우는 어떤 기병이라고 하잖아요. 기병이 좀 약해. 그래서 윤관도 그럼 우리도 한번 그들을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기병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별무반이라는 겁니다. 별무반. 자, 이 별무반에는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신기군. 자, 여러분들 신기군입니다. 말 그대로 기병이에요. 기병. 그 다음이 신보군. 보자 들어갔다. 보자. 뭘까 이거는? 보병이에요. 보병. 그 다음이 항마군. 항마군은 항복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항복시킨다. 뭔가 좀 종교적인 특징이 들죠? 이건 바로 승병입니다. 승병. 스님들로 구성된 승병. 자, 이렇게 별무반을 구성해가지고 여진족을 아주 혼을 내줘요. 혼쭐 내줍니다. 그러면서 확보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북 구성이다. 동북 쪽에 있는 9개의 성을 확보합니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까 이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는 이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윤관이 또 동북 구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뭐야, 막 영토를 막 넓혀 막. 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 영토를 넓혀. 이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야 진짜. 그죠? 물론 이 동북 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영토를 넓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인구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여진족이 돌려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동북 구성을 돌려는 줍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별무반을 통해 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세워 가지고요. 막강한 힘을 거란 이제 물리치고 요도 물리치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니까 이제 금나라가 이제 좀 여기 힘이 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하냐면 4대를 요구합니다. 고려한테.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너희들한테 좀 당했는데 이제 아니야. 우리 힘 세. 4대를 해라. 우리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지배층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배웠죠? 이자겸. 그리고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에요.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 모순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이자겸과 김부식은 그래 평화를 유지하자 그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하려고 하죠. 바로 이에 대한 반발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뭐 금정벌. 여기 이제 금 4대죠. 근데 금정벌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0세기, 11세기 거란 물리쳤고요. 그리고 12세기 뭐 물리친 적도 있었고 또 4대를 수용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발도 있었고 이 모습 살펴봤습니다. 정말 큰 그런 저항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금보다 더 센 왜 그런 카피 있잖아요. 더 센 놈이 다가온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센 나라가 이제 고려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더 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